44억에 사서 대출 47억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은 60몇 억. 지금은 이제 63억이 보수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매매는 77억에 내놨어요. 근데 77억이어도 월세가 3%가 넘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와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그 상태를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뭔가 이런 게 없으면은 애정도 식고 관심도 없어져요. 여기 살 때 이런 것까지 관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 벌려면은 다 해야죠. 바퀴벌레 치우고. 그럼요. 네. 이게 다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보통 건물주 하면은 그냥 다 떵떵거리고 밖에 나서 골프나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막상 현실은 다르네요. 달라요. 이게 건물주예요, 진짜. 이게 1억 넘는 시계차고 이런 휴지 옮기는데 괜찮아요. 기스 나는 건 괜찮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옛날에 싸게 사가지고. 왜 이런 건 직원들 안 시키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이고 해줘야지 그래도 관리가 되니까. 여기다 휴지를 넣어놔요. 청소 이모님이 살 때 같이 하세요. 이 안에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잠깐만요. 이거 비누인데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넣어줘야 돼요. 아니 이런 선물이 많으면은 비밀번호 외우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써놔요. 비밀번호가 여기저기 다 다르기 때문에 써놔야지, 안 그러면은 파악이 안 돼서. 이제 위에 이쪽은 괜찮고 저쪽으로. 씨 뭐야? 이런 거 보이면 월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라서 벌레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바퀴벌레 약을 해놓는데도 벌레가 많아서 청소 아줌마가 자기 벌레 물린다고 지하에 약 좀 쳐달라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얼마짜리 건물인가요? 여기가 지금 감정가가 한 68억 정도 나와요. 그리고 대출은 얼마 받으신 거예요? 대출 47억 받았어요. 매매가 44억에 했고 44억에 사서 대출 47억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은 60몇 억. 지금은 이제 63억이 보수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매매는 77억에 내놨어요. 근데 77억이어도 월세가 3%가 넘거든요,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좀 더 깎아주면은 사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팔면은 다음 물건을 사야 되니까, 이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한번 이걸 해줘야 돼,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 듣기로는 그 청소 아주머니도 있다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은 또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은 못 쓰세요. 가끔씩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굳이 이런 것까지 요청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그 상태를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뭔가 이런 게 없으면은 애정도 식고 관심도 없어져요. 여기 살 때 이런 것까지 관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 벌려면은 다 해야죠. 바퀴벌레 치우고. 그럼요. 네. 이게 다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보통 건물주 하면은 그냥 다 떵떵거리고 밖에 나서 골프나 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막상 현실은 다르네요. 달라요. 이게 건물주예요, 진짜. 이게 그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한 4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강남 건물주가 맞고, 물론 이제 깔끔하고 신축 건물들 사가지고 떵떵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여기 40억대에 샀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가격 더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싸게 산 거고 매도가는 뭐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그 금액을 말하고, 제가 44억에 샀던 거는 옆집에서 원래 50억에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계속 간을 보니까 급하니까 제가 5억 깎아주면 살게라고 해서 5억을 깎고, 세입자 명도 부분 때문에 또 7천만 원을 깎은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인 거죠. 그것도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 푸는 방법이고, 지금은 월세가 2천만 원이 나오니까 저도 제가 40억에 팔 이유가 없죠. 60억이면 당장 사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왜 60억에 당장 사겠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되면은 거의 5%대 육박을 하니까 팔 이유는 없다. 네, 그러면은 그 가치를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가치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쉽게 알려드린다는. 일단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됐어요. 비가 와서 물이 이쪽으로 빠지는데 잘 안 빠져가지고 비 오면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럼 여기는 얼마나 보유하다가 내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1년 반 정도? 최근에 1년 반 보유하고 이제 내놨어요. 그동안 공실에는 한 번도 없었나요? 한 건 없었어요. 예. 공실은 있으면 안 돼요. 공실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건물은 총 몇 채인가요? 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그래요. 욕먹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나요? 네네, 손가락 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 제 게 아니에요. 다 은행 거지.
근데 수익은 다 대표님 거잖아요. 차액은 다 대표님 거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 나는 그 차액을 먹겠다. 은행 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죠.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물을 볼 수 있고 공실만 잘 관리할 수 있고 가치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만 알면은 뭐 다 똑같잖아요. 주식도 똑같고 뭐 비트코인도 똑같은데 경쟁자가 적다는 거죠. 이 건물 투자, 특히 이런 노후 건물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적으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다들 좀 나이대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젊어서부터 이런 데에다가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낡은 건물이 그렇게 6, 70억에 팔린다는 게 그렇죠. 왜냐면은 일로 와보시면은 건물은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얘도 올라갔고 얘도 올라갔고 저기 보시면 아파트 짓고 있죠. 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털고 새로운 신축이. 그러면은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면은 그 분양에 대한 차익을 시행사가 먹기 때문에 땅값을 비싸게 주고라도 사요. 그리고 여기는 또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얘네보다 2배 높이 지을 수가 있어요. 얘네들보다 한 30층 정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보고 매입을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버티다가 이쪽. 위치가 되게 좋네요. 딱 사거리에 있어가지고. 근데 위치가 좋은데 세입자를 드렸을 때 이자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죠. 가끔 이렇게 건물 오면은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나요? 모르세요? 오래된 거 하다 보면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세면대 교체하는 거랑 수도 배관 까는 거랑 이런 것도 다 그냥 바꾸는 거거든요. 직접 바꾸시고. 네, 이런 것도 바꾸고 온수기 넣을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다 경험이니까 해보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거든. 여기 건물은 몇 층이에요? 여기 4층. 여기도 원래는 엄청 낡은 쪼그레 싸는 변기 있고 그랬거든요. 이거 얼마 안 들거든요. 인테리어 하는데 덧방만 치면 되고. 이런 부분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렌트 프리 줄 테니까 한 달 임대료 안 내도 되니까 너가 운영할 화장실 공사를 해라. 그래서 3층 세입자한테 공사를 시켜요. 4층 세입자한테도 관리비를 받아요. 화장실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레버리지에 레버리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세입자가 장사가 안 돼서 나가요. 그러면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시설물을 철거를 다 원상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원상복귀를 안 하는 조건으로 철거비를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무인 탁구장을 넣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은 탁구장이나 똑같은 뭐 댄스 학원이나 파티룸 할 세입자를 찾아도 되고 그러면서 권리금을 또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리모델링은 이런 거예요. 이 노가다. 에폭시가 기존에 있던 게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바닥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페인트도 보시면 한번 칠한 거예요. 새로. 여기도. 제가 하는 리모델링은 엄청 드라마틱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진짜 최소 리모델링. 여기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옥상도 여기는 아직 서울만큼 집가가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옥상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중계기를 깔아가지고 최대한 월세를 더 많이 땡겨야 되는 거고. 이 중계기를 깔았을 때 혜택이 있어요?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네. 3사 다 들여오면은. 근데 만약에 여기가 서울이다. 그러면은 4층 세입자를 루프탑을 같이 쓸 수 있는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월세를 더 극대화해야죠. 여기다가 잔디를 깐다든지 데크를 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다 여기가 공구리고 콘크리트고 얘가 한번 방수를 한 건데 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씌운 거예요. 이러면은 밑으로 물이 떨어지니까 안 돼서 이거를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네, 이런 것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페인트 사고 그리고 공사업자를 고용을 해요. 인부를. 그렇게 해서 하면은 몇백만 원이 싸요. 여기도 지금 그냥 인테리어 업자가 와가지고 공사를 하면 2,3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700만 원에 끝내는 공사거든요. 인부들 사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페인트 칠만 한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하얀색인데 벽이랑 안에만 페인트 칠만 한 거거든요. 네, 뒤에 느낌이 되게 깔끔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만 보수를 해서 정말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때 리스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해놓고 가치를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하는 거죠.